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구속됐습니다. 윤 대통령의 혐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죠.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이 돼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이 현직 대통령의 체포와 구속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자, 이처럼 윤 대통령이 구속되자 극렬 지지자들 일부가 서울 서부지방법원 청사에 무단으로 난입해서 직결을 부수는 등 폭력 사태를 벌였는데요. 이 역시 헌정사상 또 처음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슈판에서는 윤석열 정권 즉각 퇴진 사회 대개혁 광주 비상행동 유봉식 공동대표를 연결해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죠. 유봉식 공동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 공수처와 경찰이 윤 대통령을 체포했습니다. 현재 구속 상태인데 조사를 받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지난해 12.3 내란 사태 이후 선포한 지 43일 만에 체포됐고 구속됐는데 이 전반적인 과정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네, 드디어 이제 체포 구속이 돼서, 그나마 한편으로는 좀, 큰 산 하나 넘은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네. 체포도 늦었고, 어쨌든 구속도 늦어도 너무 늦은 거죠. 예. 그동안 수차례 수사기관의 그 소환 조사 요구에도 불응을 했었고, 그 다음에 그 대통령 관저에서 경호처의 보호 속에, 거의 농성을 하듯, 숨어서, 수사기관에 전혀 협조하지 않았던, 그러면서 나는 잘못한 것 없다, 끝까지 해볼 테면 해봐라, 이런 식으로 오만하게 나왔던 이런 그 태도를 일관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체포와 구속이 너무 늦었죠.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그 엄동설한 추위에도 그 관저 앞, 한남동, 도로에서 2박 3일, 날을 새면서, 저속한 체포 구속을 요구했던 거랄지, 국민들이 잠도 못 자고 불면의 어떤 밤을 보내면서 이 내란 사태 조기 종식을 이렇게 바랬던 이런 국민들이 요구 수준에 놓고 보면은, 그런 기대에 한참 수사당국에서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태도와 무능력, 이런 것으로 인해가지고 너무 늦게 43일 만에야 겨우 이렇게 구속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 현직 이 대통령의 체포는 말씀하신 대로 헌정사상 처음인데, 자, 그런데 이제 끝까지 좀 추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하면서 이른바 극우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여론전을 벌이고 있는 속내가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고 있는데, 자, 이런 모습에 대해서 국민적인 공분도 쏟아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대표님? 그렇죠. 지금도 여전히 망상에 빠져 있는 것 같죠. 예.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는데, 그가 말한 국민이라는 게 과연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우리 국민들이, TV와 유튜버를 통해서 생중계로 그 실상을 톡톡히 보았지 않습니까? 불법 유선적인 계엄 사태, 그렇죠. 예. 와 선관위에 무장 군인들이 침탈했던 것, 그 이후에도 야당의 폭거에 경고를 주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양, 또는, 오직 했으면 했겠냐라는, 이런 궤변을 들이대면서 자신의 어떤 불법 행위에 대해서, 정당화하고, 또는 각종 궤변을 통해서, 자신은 잘못이 없고 끝까지 싸우겠다는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여전히 이 취임 초기부터 보였던 그런 불통, 오만, 이런 것에, 그 연속이라고 좀 봐지고요. 네. 국민 70% 이상이 어쨌든 구속과 탄핵을 원하고 있는 상황인데 도대체 어떤 국민을 믿고 함께 싸우겠다는 것인지, 정광훈 유와 같은 이런 극우 세력들이 주도하는 그런 집회에 참여하는 극렬 분자들, 이런 사람들만 자기에게는 국민으로 보이는지, 어쨌든 윤석열의 지금까지 보이는 이 태도, 또 발언, 이것 어느 것 하나 설득력도 없고 국민들의 어떤 동감을 받기는 어렵다, 이렇게 봐집니다. 네. 자, 윤 대통령에 대한 이 법원에서의 구속영장이 좀 떨어지자마자 그 극렬한 그런 극우 세력들이 법원에 난입을 해서 상당히 좀 폭력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어젯밤에 일어났던 이런 폭력 상황들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네, 하여간 사상 초유의 그럼요. 무법 천지가 벌어진 거죠. 예. 거의 테러였고, 집단 난동, 폭동이라고 봐야죠. 대한민국 역사상 세계적으로도 아마 이런 사태가 보기 드물 텐데, 심지어는 영장 실질심사를 주도했던 판사실까지
뭐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빨갱이 판사 잡아라 뭐 이러면서 그 막아서는 경찰들을 폭행하고 경찰들의 방어 기구들을 빼앗아서 오히려 공권력을 무력화시켰던 뭐 이런 과정이랄지 각종 집기도 부수고 경찰들도 폭행을 하고 이런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법치국가의 최후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사법부, 법원까지 이렇게 무기력하게 침탈을 당하고 무차별적으로 파괴되는 상황을 보면서 국민이라고 한다면은 이 참담함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던 뭐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윤 대통령을 중심으로 여전히 좀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민의힘과 일부 극렬 지지자들의 불법적 행위들이 지금 잇따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뭐 김재원 의원류 같은 이런 사람들은 뭐 상당히 또 일본 불법 행위 자체를 옹호하는 그런 페이스북 글을 올렸다가 국민들로부터 몰매를 맞고 또 있는데요. 어찌됐든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강한 처벌과 또 이 처벌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뭐 그 서부지법에 침입했던 사람들 또 뭐 공수처 차량을 저지했던 사람들을 포함해서 한 66명에게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또 계속적인 체증을 통해서 폭력에 가담했던 자들을 지금 뭐 전원 구속 방침이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소요죄, 기물, 손괴, 건조물 침입, 특공, 치상 등 그 물어야 될 책임이 막중합니다. 재산상의 피해도 뭐 기록됐다고 하는데 네. 재산상의 피해가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법치가 뭐 근본적으로 철저하게 유린당하는 이런 뭐 그 상황에 지금 이 수사 당국에서는 그 관련자들 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폭력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부추기고 선동했던 이런 그 배후 세력까지도 사실은 엄정한 이런 수사를 통해서 관련자들과 조금이라도 관련 있는 사람들은 일벌백계 차원으로 강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봐집니다. 네. 그 석동현 변호사 뭐 이런 사람들은 뭐 거의 내전이라고 뭐 정당성 오히려 막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 김재원이라는 자는 성전 십자군 전쟁이 나면서 그러니까요. 뭐 정당성을 또 예. 이야기하고 처분이 있고.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 정말. 네, 정광훈이 뭐 구치소에 가서 구출해오자 뭐 저항권 윤상현은 애국 시민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이 폭도들에게 명분과 그 정당성을 이렇게 부추기면서 폭력을 유도하고 사실상 이렇게 배후 뭐 조정의 역할, 교사의 역할을 했던 것 아닌가. 반드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수사를 해서 폭력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주었거나 또는 유도했던 이런 자들에게까지도 철저한 처벌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사법 질서가 무참하게 유린되는 이런 상황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공수처에서는 이제 조사를 이어가기 위해서 윤 대통령 구치소에 지금 수감되어 있는 윤 대통령의 출석을 통보했습니다만 나오지 않고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본인은 뭐 할 말이 없다. 그래서 뭐 사법 시스템을 좀 교란시키고 있는 이런 행위를 작태를 이어가고 있는데 공수처의 수사 권한 역시요. 서울 서부지법의 관할권 등에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런 점 어떻게 보십니까? 본인도 지금 법조인 아니겠습니까? 윤 대통령 그 자체도요. 그렇죠. 참 어처구니 없습니다. 이런 모습도요. 예. 뭐 체포영장 발부, 그다음에 체포 적부심, 뭐 구속영장에 대한 최종 발부 이런 것까지 다 뭐 서부지법 아닌 또 중앙지법에서도 다 인정, 그렇죠. 시키고 예. 이런 거지 않습니까? 따라서 예. 사법부의 판단은 예. 윤석열이 어떤 뭐 논리와 핑계 이런 걸 갖다 붙이면서 뭐 공수처뿐만이 아니고 사법부도 다 불법이다 이렇게 지금 그런 개변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전혀 의미가 없다는 것을 보여줬던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로서는 더 이상 어떤 뭐 거짓말과 개변으로 수사를 이렇게 피하거나 이럴 명분은 없다고 봐집니다. 네. 자, 이처럼 이제 계속해서 수사에 불응한다면 강제로 연행해서 좀 조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국민적인 감성이 꽤 높게 들끓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대표님께서 동의하시죠? 당연히 당연히 강제 인치를 해야 되겠죠. 예. 그렇죠. 자, 그런데 강제로 이렇게 소환을 해서 이 조사를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까지도 그 진술을 할지는 그렇죠. 뭐 기대는 않습니다만, 이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예. 철저히 윤석열이라는 자가 얼마나 한편으로는 저열하고 자신에게 불리하면은 뭐 묵비권, 또 때로는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들에게는 끊임없이 선동질을 해대면서 여전히 헌정 질서를 이렇게 유린하고 이런 행위들의 그 진면목을 유감 없이 국민들에게 보여줄 필요도 있다고 봐집니다. 예. 자, 대표님, 경호처 김성훈 차장이 정말 요즘에 뉴스에 굉장히 오르내리고 있는데 윤 대통령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극렬하게 좀 저항을 했던 그런 장본인 가운데 한 명인데 경찰이 청구했던 구속영장에 대해서 검찰이 청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에 네. 불청구를 했고 그 연장선에서 이광우 경호본부장도 체포영장이 집행돼서 이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체포됐다가 석방이 됐더라고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어쩌면 가장 강렬하게 저항했던 그자들이 다 지금 석방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 사실은 뭐 아무리 형사소추를 면제됐다고 하지만 사실 내란 내환 그리고 현행범인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법원의 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이걸 집행하러 온 공권력을 집단적으로 이렇게 막아서고 방해했던, 이거는 엄연하게 특수공무집행 방해이고 소위 사법적 사법청이 이거를 부인하는 행위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거기에 사실상 그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애초에 이제 박종준 경호처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출두를 했을 때 바로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야 됐고,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뭐 말할 것도 없죠. 당연히 체포해서 예. 그 사법부의 영장 집행을 집단으로 조직적으로 방해했던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 죄를 물어야 한다고 봐집니다. 그들에게 죄를 이렇게 범했어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이런 뭔가 잘못된 시그널을 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이후 지금 최근 그 극렬 분자들의 폭동 사태 이런 것도 다 수사 당국의 그 미온적인 태도 이런 것도 또한 극렬한 어떤 폭동의 명분을 그런 환경을 또 만들어주지 않았나라는 예. 측면에서 사법당국에게 강력한 뭐 항의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요.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 제2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이런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분도 좀 상황 인식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좀 맞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전에 한덕수 예. 권한대행과 뭐 별 차이가 없는 사실은 그런 행태를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대면서 계속 지금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적극적인 지금 뭐 권한 행사를 하고 있다고 봐야죠. 뭐 여야 합의가 안 됐느니 위헌적 요소가 뭐 있니라는 그런 이유로 지금 뭐 제2를 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제2요구권을 발동한다고 하는데 그 기존 법안에서 특검 후보 추천권 이것도 대법원장 기존 야당에서 뭐 대법원장이 행사하도록 그렇게 하기도 했고 또 수사 대상도 일부 좀 빼서 6개로 줄이기도 했었고 이런 과정을 봤을 때 이 어마어마한 대한민국 헌정사상 중대한 이런 어떤 그 범죄 행위에 대해서 이거를 철저하게 국민의 어떤 그 엄정한 이런 눈높이에서 수사하고 처벌을 하기 위한 이런 차원의 내란 특검법을 거부한다는 게 윤석열을 옹호 내지는 비호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거부권 행사한다는 것에 동의할 국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봐집니다. 네. 자, 국민의힘 역시요. 자체 내란 특검법을 발의하는 등의 정말 비협조적입니다. 이런 점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국민의힘의 사실 그 역사를 뭐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사실은 박정희의 공화당, 뭐 또 다른 쿠데타와 비상 불법적인 계엄을 했던 전두환의 뭐 민정당, 그 이후 이어졌던 그 군사정부, 뭐 박근혜 국민인 촛불 항쟁으로 쫓겨났습니다만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국민들이 한참 그 촛불로 저항을 했을 때 기무사 그 계엄 문건까지 준비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과정,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윤석열의 또 내란 사태, 이런 쭉 그 국민의힘의 전신 그 역사를 봤을 때 오늘날의 국민의힘은 그 뿌리가 쿠데타와 내란, 이 뭔가 DNA를 그대로 이어받고 있는, 그걸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정당의 면모를 지금 또 여실히 보여지고 있지 않는가 봐집니다. 사실은 여전히 내란을 옹호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뭐 오죽했으면은 비상계엄을 했겠냐 하면서 정당성을 막 부여해주기도 하고, 그런 듯한 태도를 계속 보여왔던 측면. 그다음에 이제 비상계엄을 해제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가 소집됐을 때도 그들의 시간을 이렇게 삐대면서 국민의힘 당사로 이렇게 소집을 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쭉 그 불법적인 비상계엄 이후 지금까지 보여지는 국민의힘의 태도라는 것이 과연 민주공화국의 공당으로서 민주헌정 질서를 가장 중요시 여기는 이런 정당인가라고 봤을 때 전혀 소위 민주공화국의 공당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이런 태도를 지금까지 계속 일관하고 있는데, 윤석열의 그 불법적인 비상계엄 이후 소위 어떤 보수 괴멸에 대한 그 우려, 또 지난 박근혜 탄핵 촛불 이후에 그런 트라우마,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러다가 이제 정권을 빼앗기고 보수 세력이 극도로 소위 위축되고 괴멸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을 피하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발악적인 또는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궤변, 이런 것들로 계속 일관하는데, 그들에게는 사실 이 무너진 법치 질서를 세우는 데는 관심 없고, 오로지 조만간에 다가올 어떤 조기 대선, 그것과 연관한 그 자기들의 어떤 당리당략, 뭐 이런 차원에서만 사고를 하고, 네. 그러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탄핵 정국이란 혼란스러운 전국 상황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을 미화하는 위인전 만화가 전국 도서관에 좀 뿌려지고 있어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위인전 보니까 비판 의식이 부족한 어린 독자들이 접근하기 쉬운 만화 형태로 제작이 돼서 논란인데, 참 살다 별일이 다 있군요. 사실 뭐 자세한 내용은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아직 그 자라난 어린이들에게 이런 잘못된 역사적인 어떤 그 역사 사실 이런 것들을 외국계에게 알려줌으로써 역사의식 자체를 이렇게 잘못 세울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즉시 전량 수거해서 폐기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집니다. 좀 강력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대표님, 끝으로 신비사업 내란 사태 이후 지금까지 우리 광주 비상행동에서 정말 발빠르게 시민들의 뜻을 함께 모으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풍찬노숙도 하고 계시는데요. 앞으로 어떤 활동들 좀 계속 이어나가실 것인지 한 말씀 듣고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 주말마다 이어져 온 집회는 계속 이어질 거고요. 헌재에서 파면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매주 대규모 골기대를 이어갈 겁니다. 아마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진행될 걸로 봐지고요. 내란 수기 윤석열에 대한 즉각 파면, 그다음에 내란 공범 동조자들에 대한 전원 처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다시는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헌법을 개정한다랄지, 우리 이 대한민국 사회 대개혁을 이뤄나가기 위한 이런 광장에서의 다양한 토론과 국민적 힘을 좀 모아나가는 이런 노력들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네. 2461번 쓰는 애청자님께서 집단 소유 사태 관련자들을 엄벌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라는 따끔한 또 문자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윤석열 정권 즉각 퇴진, 사회 대개혁, 광주 비상행동 류봉식 공동대표와 이야기 나눴습니다.